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로 간병인 보험 가입 문의가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보험에 대해서 확실히 다른 곳에 비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긴 하나봐요. 하하하. 보험사이다. 50대부터는 간병인 보험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이 간병인 보험을 문의를 주실 때는 다들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모두 다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건 괜찮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나 때문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가입을 하려고 하십니다. 반대로 자녀분들이 부모님 간병보험을 대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보통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들 키우기도 버거운데 부모님께서 간병인을 만약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진짜 걱정돼서 부모님 간병인 보험 때문에 자녀분들도 가입 문의를 주시는 거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보험은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보험사에다도 부모님 간병인 보험을 직접 만들어 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솔직히 간병비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부담하는 것보다는 간병인 보험을 대신 내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간병인 보험도 무턱대고 그냥 가입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한다면 커다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간병인 보험의 장점과 가입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상품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회사별 보험료를 싹 다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까지 쏙쏙 이 보험사에다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보험사이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비, 그러니까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쉽습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즉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죠. 따라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간병인을 여기저기 번거롭게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 부분 역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 자체를 지원받는 간병인 지원보험은 비갱신이 없습니다. 갱신형 보험만 존재를 하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간병인 지원보험은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을 난 알아보는 게 너무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보험입니다. 다음은 간병비 보험, 즉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입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으로 불리는데, 이 지원보험은 사람을 보내주는 보험이었다면 간병인 사용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정해놓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인 업체나 간병인 중개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게 된다면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죠. 사용보험의 특징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내가 원하는 간병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많았던 2025년 가입자부터 가족 간병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2025년부터 간병인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가장 베스트인지 추천 플랜까지 이 보험사에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얼마 전 2024년 11월 28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간병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병 서비스 사용 시에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보험이 약관이 일부 미흡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관상 가족 간병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약관에서 간병인의 정의를 보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기재가 된 약관은 가족간병이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간병인의 정의에서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이렇게 모호한 약관 내용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실질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증빙 서류로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근무 일지, 간호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족 간병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간병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가족 간병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빙을 해야 하는 서류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시간도 없고 바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굳이 이곳저곳 일일이 비교하고 알아보는 수고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답답하고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2025년 간병인 보험 쏙쏙 파헤치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험사에다가 부모님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원 이력이 많아지시기 전에 얼른 만들어 드렸던 보험도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사항과 도대체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연령에 맞는 맞춤 설계안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간병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비교를 하시는데 만약에 나는 보험료만 비교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약관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회사의 약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하였을 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양병원에서도 내가 해당되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만 간병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이 두 가지 약관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현재 간병보험의 주요 보험사들을 모두 비교해 봤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나 후유증과 같은 것들로 입원 후에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험을 준비하시던 약관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약관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가입을 해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약관을 하나하나 세부사항까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을 이 보험사이다처럼 꼼꼼하게 비교 분석 후에 보험을 만들어 드리는 전문가가 내 담당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을 때 요양병원 제외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질병과 상해 모두를 구성했고요. 이제 연령대별로 보험료도 궁금하시겠죠? 41세부터 61세까지 남녀 성별을 모두 나누어 금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가치관상 말씀을 드리자면 20대부터 30대 분들은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 고지 의무, 병원 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 아직까지 젊은 분들은 미리부터 간병보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40대부터 고지 의무나 추후 발생될 병원 이력 등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기본형 플랜으로 구성을 했을 때 41세 남성은 23,171원부터 61세 남성은 36,663원, 41세 여성은 22,106원부터 61세 여성은 26,884원까지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병원 이력에 따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보험료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대략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한 40대인 분들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보험사이다니 나는 아직 내가 40대인데 내가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 이때가 되면 간병인의 임금은 상승하고 보장금액은 가입해놓은 당시 시점에서 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장금액의 처음에는 1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5년마다 1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보장금액이 체증되는, 즉 보장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체증되는 구조 말고도 20년 후 보장금액이 2배가 되는 플랜도 존재를 하니까요. 보장금액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증형으로 구성을 하시면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71세 이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고연령 간병인 플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갱신형 플랜이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20년이 지나면 사실 90세가 넘어가시기 때문에 90세 전까지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겠죠. 71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요양병원 제외는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7만원, 이렇게 해서 남성은 38,420원, 여성은 52,367원, 이 정도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재도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 간병에 대한 궁금증들과 앞으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